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반복문 개념 배웠을 때 반복문에는 뭐가 있다 했죠? while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for문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for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일단 for문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while문 같은 경우는 제가 i는 0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0부터 9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우리가 i 값 해서 이런 식으로 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건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while문을 이용해서 0부터 9까지 작성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근데 자, for문은 어떻게 쓰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요 위에 있는 코드를 for문으로 변경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다가 for 그다음에 v 그다음에 in 자, range라는 게 있어요. 자, range가 뭘까요, 여러분들? range. 자, range라는 거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범위를 말하는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v 이렇게 쓸 건데 자, v라고 쓴 거는 value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값을. 자, 지금 여러분들이 포문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몇부터 몇까지 출력될까요? 그냥 느낌상 맞춰보세요. 몇부터 몇까지 출력될까요?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0부터 9까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0부터 9까지. 왜 그러냐면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작값을 딱히 정하지 않으면 출발점이 몇이냐면 0부터 출발합니다. 얘는 포문은 시작값을 명시하지 않으면 0부터 출발한다. 무조건. 0부터 출발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포문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인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실행되냐면 0이 들어가서 출력, 1이 들어가서 실행, 2가 들어가서 실행, 3이 들어가서 실행.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0이라 썼다 해가지고 10까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명시한 값 이전까지 출력됩니다. 즉 포문은 끝값, 제가 이런 걸 끝값이라 합니다. 끝값 마이너스 1한 값까지 뭐한다?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0부터 9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부터 0부터 9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인지 한 다음에 뭘 쓰면 돼요? 1, 10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여기를 뭘로 써야 된다? 11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보이죠? 자, 그리고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while문은 원래 여기다 제가 이걸 뭐라 했죠? 보폭이라 했죠. 그죠? 근데 보폭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보폭을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보폭이 1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게 뭐예요? 자, 프린트. 제가 폼은 사용법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얘는 오름차순 출력. 1에서 10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오름차순 출력하는데, 짝수만 출력하고 싶어요. 짝수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작값을 2로 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24680이니까 증가폭 2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468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름차순 짝수만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폭을 내가 2씩 증가시키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다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림차순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내림차순. 자, 그러면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자, 역순으로 출력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림차순. 근데 여러분 내림차순 출력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이제 뭐 10부터 이게 시작값이니까 그 다음에 10부터 한 다음에 지금 끝값이니까 0까지 출력하면 되겠지.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출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출력이 안 되냐면 우리가 보폭이 증가되는 거는 1을 생략해도 되거든요. 근데 보폭이 감소돼야 되는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10부터 0까지 가려면 몇씩 감소돼야 돼요? 마이너스 1씩 감소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심표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써줘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10부터 1까지. 그럼 왜 또 여기 0이에요? 왜 0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값 전까지 출력된다고. 그러니까 끝값 전이라고 하니까 강사님 0 전이면 마이너스 1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0 전이니까 1. 그러니까 19, 87, 65, 43 이렇게 내려왔을 때 0 전이니까 1로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증가되는 거니까 1부터 10이라 했을 때 10일 전인 10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끝값 마이너스 1한가까지 끝값 이전까지 출력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끝값 이전이라 합시다. 끝값 이전 값까지 출력된다. 이게 바로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포문이라는 거는 리스트하고 궁합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리스트 말고도 이 컬렉션 객체라는 게 있는데 컬렉션 객체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콜라보 리스트와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A는 10, 그 다음에 20, 30, 40, 50 해가지고 리스트를 순회 출력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요 포문이라는 거는 리스트하고 이제 콜라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i는 0 쓰고 i는 이제 len a 쓴 다음에 프린트해서 a에 i 번째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i 플러스 1. 자, 이렇게 썼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0부터 5까지 이렇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한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간단한 방법. 버전 1. 이렇게 쓸까요? 자, 포문을 이용한 오름차순 정렬 순회 버전 1. 버전 1이 있고 그 다음에 버전 2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자, 간단한 거는 for v in 그냥 리스트를 여기다가 뭐 하는 거냐면 넣어주는 거예요. 끝. 프린트 v. 자, 그러면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a는 뭐예요? 이거죠, 그죠? 값이죠, 값.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0번째 요소가 들어가 출력, 1번째 요소가 들어가 출력, 2번째 요소가 들어가 출력돼서 어떻게 나온다? 10부터 5까지. 어때요? 자, 여러분들 이 while문을 이용해서 네 줄 쓰는 것보다 요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while문보다 포문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해서 while문을 까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문을 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while문을 다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while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여튼간에 포문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오름차순 순회를 두 번째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레인지라 쓸 수 있는, 제가 여기다가 i라 쓸게요. 레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냐면 자, 리스트의 길이는 몇 개죠? 총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len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했죠. 그럼 len a라는 거는 리스트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이거 i 값 출력하면 몇부터 몇까지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몇부터 뭐? 자, 이거 뭐예요? 이거 5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포문 같은 경우는 시작값을 딱히 쓰지 않으면 몇부터 출발한다 했죠? 0부터 출발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 끝값이라 해서 끝값까지 출력되나요? 아니죠. 끝값 전까지이기 때문에 요거 실행해보면 몇? 0부터 4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 출력되는 요 녀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여기다가 A, 대괄호, I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보이죠?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방식으로 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요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둘 다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참고로 얘는 오름차순밖에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림차순 정렬을 하려면 요 방식을 써야 되고 얘는 여러분들 오름차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복잡한 계산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짝수만 걸러낸다든지 홀수만 걸러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냥 무작정 얘는 여러분들 오름차순을 출력, 그게 끝이에요. 근데 내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문을 이용해서 내림차순 출력을 해볼 건데, 자, 내림차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몇에서부터 내려와야 될까요? 일단 코드를 제가 쓸 건데, 자,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역순이기 때문에 총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10, 20, 30, 40, 50. 자, 그러면 이걸 역순 출력하면 50, 40, 30, 20, 10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0번, 얘가 지금 인덱스로 따지면 4번이고 얘가 3번이고 그 다음 2번이고 그 다음 1번이고 얘가 0번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순으로 내려야지만 여러분들 역순으로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는 뭐죠? 5죠? 그럼 5-1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4잖아요, 4.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4, 3, 2, 1, 0.
그러니까 왜냐면 역순 출력하려면 제가 마이너스 1한 값을 넣어줘야 된다 했죠. 그래야지만 역순으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또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 써줘야지만 그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는 무조건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니까 첫 번째 인덱스는 0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0까지 출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처음에 그냥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i부터 출력하세요. 43110 나오죠. 그래서 이 4라는 걸 제가 어떻게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덱스를 구하려면 len a에서 마이너스 1한 값 이렇게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 예전에 우리 역순 출력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while문. 그죠? while문에서 역순 출력하려면 시작값을 전체 인덱스, 전체 리스트의 길이에서 마이너스 1한 값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되죠? a의 i번째. 끝이죠. 자, 포문은 이게 답니다. 포문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하면 내가 웬만한 것들은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포문 관련된 개념은 아니고 요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리스트와 관련된 개념인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에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 10, 20, 30, 40, 50 있어요. 그러면 요거 리스트 안에 데이터는 몇 개일까요? 보통 이걸 이제 몇 개냐 물어보면 5개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0개입니다. 왜 10개일까요? 얘네들은 각각의 요 값에다가 뭐가 달려있다? 인덱스라는 개념이 달려있어요. 물론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이 메모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0,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10개인 건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요 녀석을 순회를 할 때, 순회를 하는 게 말고 내가 만약에 요 녀석의 인덱스를 뽑아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enumerate라는 게 있습니다. enumerate. 자, 이거는 리스트 전용 함수예요. enumerate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떻게 쓰냐면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enumerate. 자, 보이죠? enumerate. 요거구나. enumerate. 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소가로 써서 a. 자, 요거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enumerate.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객체 주소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enumerate.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가능해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값을 출력할 때는 하나씩밖에 못 했잖아요. 그죠? v, i. 왜냐면 여기에는 무조건 값을 하나. 근데 얘는 enumerate를 쓰게 되면 얘는 값을 2개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index value라고 쓸 겁니다. val. enumerate 이렇게 써요. 자,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idx만 출력해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인덱스 하니까 0, 1, 2, 3, 4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enumerate 한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를 넘기면 여기서 얘가 알아서 0번째 인덱스를 여기다 꼽아줘요. 그 다음에 1번째, 그 다음에 2번째, 즉 0번째 10, 1번째 20, 2번째 30, 3번째 40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인덱스하고 값을 동시에 구하는 게 가능하다. 자, 보이죠? 0, 10, 1, 20, 2, 30, 3, 40. 그래서 실제 인덱스랑 값을 동시에 구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출력 형태를 바꾼다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뭘 쓰면 된다? 바로 이 enumerate라는 걸 사용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덱스랑 리스트의 인덱스하고 인덱스 밸류를 뭐한다? 동시에 구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enumerate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할 때는 여기 0번째 10, 1번째 20, 2번째 30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제 포문이랑 조화가 있는 거죠. 자, enumerate는 참고로 리스트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리스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다.